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죽지 않는 방법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억만장자는 세상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자기 몸을 영하 196도의 차디찬 액체 질소 통 안에 통째로 얼려달라고 미리 계약을 해둡니다. 언젠가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면 그때 다시 깨워달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게 해준다는 알약과 주사에 매달 수백만 원씩을 씁니다. 말하자면 21세기에도 영원히 사는 것은 만약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사고 싶은 최고의 사치품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생을 돈 주고 산다는 발상은 사실 요즘 사람들이 처음 떠올린 게 전혀 아닙니다. 무려 4,500년 전에 이미 이걸 하나의 어엿한 산업으로 만들어버린 문명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전문 기술자들이 2달이 넘도록 시신을 정성껏 손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손님들 가운데 몇몇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눈앞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서 4,000년 전 그 얼굴 그대로 우리를 가만히 마주보고 있죠. 오늘 이야기는 죽음을 이겨보겠다며 세계 최초로 영생 산업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손에 넣게 된 아주 기묘한 종류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과서가 딱 한 줄, 이집트인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다 라고만 적고 서둘러 넘어간 그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다시 펼쳐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고대 이집트를 세계 최초의 영원히 사는 몸을 팔았던 거대한 회사라고 상상해 주세요. 이 회사의 상품은 단 하나, 이름하여 영생 보장 패키지입니다. 손님이 세상을 떠나면 회사의 전문 기술자들이 그 시신을 넘겨받아 정해진 공정을 거쳐 절대 썩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돌려드립니다. 저승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아니라 저승에서 영원히 살아갈 몸 그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영생 주식회사를 따라 딱 3가지를 알아볼 겁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몸에 집착했을까? 둘째, 그 영원히 사는 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셋째, 이 값비싼 영생 상품에는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 자, 그럼 4,500년 전 나일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야기는 뜻밖에도 어떤 기술자의 손이 아니라 사막의 뜨거운 모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도 더 전,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커녕 왕이라는 개념조차 흐릿하던 시절, 나일강가의 사람들은 죽은 이를 그냥 사막 모래 구덩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모래는 우리가 아는 축축한 흙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볕에 뜨겁게 달궈진 이 모래는 시신의 물기를 순식간에 쪽 빨아들여서 세균이 자랄 틈도 없이 몸을 바짝 말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시신이 썩지 않고 피부도 머리카락도 그대로 남은 자연 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영국 박물관에는 게벨레인 맨이라 불리는 약 5,400년 전에 이 방식으로 마른 남자의 시신이 지금도 전시돼 있습니다. 별명은 진저인데요. 붉은 머리카락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5,000년도 더 전에 살다간 사람의 머리색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 수 있다니, 이 사막의 보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참고로 이 진저 씨는 최신 CT 촬영, 그러니까 몸을 열지 않고 속을 들여다보는 검사 결과 등에 칼을 맞고 살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셈이죠. 자, 바로 여기서 이집트인들의 생각이 싹 틉니다. 모래에 묻힌 조상의 몸이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걸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됩니다. 아, 죽어도 몸만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중에서 칸은 생명의 기운이었고 반은 그 사람의 성격이자 마음이었는데요. 이 반은 새처럼 낮에는 몸 밖으로 훨훨 날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반드시 자기 몸으로 돌아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란 영혼이 매일 밤 돌아와 잠드는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 몸이 썩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돌아올 집을 잃고 영원히 길을 헤매다 진짜로 소멸해 버립니다. 이집트인에게 시신이 썩는다는 건 단순히 몸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두 번째로, 그것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진단명을 붙여본다면 몸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 증후군쯤 될 텐데요. 바로 이 마음이야말로 앞으로 4,000년 동안 이집트 문명 전체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게 오시리스라는 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시리스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를 질투한 동생 세트가 형을 죽이고 시신을 갈기갈기 찢어 온 나라에 흩뿌려 버립니다. 그러자 오시리스의 아내인 여신 이시스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 모았고 자칼머리를 한 신 아누비스가 그 몸을 붕대로 정성껏 감싸 되살려냈습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오시리스는 저승의 왕이 되죠. 눈치채셨나요? 신화 속 오시리스야말로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미라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집트인의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신이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공짜로 몸을 말려줬지만 이제 사람들은 왕을 위해 크고 화려한 돌무덤을 짓기 시작했고 그 시원하고 그늘진 돌방 안에서는 시신이 그냥 너무나도 잘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영생 주식회사는 사막이 공짜로 해주던 그 일을 사람 손으로 직접 해내기로 합니다. 바로 인공미라 기술의 탄생입니다. 작업은 페르 네페르, 우리말로 옮기면 아름다운 집이라 불리는 전문 공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름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꽤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공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오싹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살짝 하시고요. 가장 먼저 기술자는 갈고리처럼 생긴 긴 도구를 시신의 콧구멍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는 코 속 얇은 뼈를 깨고 들어가 뇌를 조금씩 긁어내 밖으로 빼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빼낸 귀한 뇌를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냥 버렸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에게 뇌란 그저 콧물이나 만들어내는 별 쓸모없는 부위였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뇌 처리 대목이 늘 가장 충격적인데요. 수천 년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현대의 과학자들이 대체 얼마나 황당해 했을지 그 표정이 상상이 가시죠. 다음은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순서입니다. 위, 창자, 허파, 간을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이건 그냥 버리지 않고 카노푸스 단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항아리 4개에 따로따로 나눠 담아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나중에 저승에서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장기 보관 서비스까지 딸려 있던 셈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절대로 꺼내지 않고 몸 안에 그대로 두는 장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집트인에게 심장은 그 사람의 생각과 양심이 담긴 곳이었고 무엇보다 저승의 마지막 관문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이 심장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다시 만나시게 됩니다. 몸속을 다 비웠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릴 차례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게 나트론이라는 천연 소금인데요. 나일강 근처 마른 호수 바닥에서 얻는 이 소금은 물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시신의 안과 밖을 이 나트론 소금으로 완전히 뒤덮어 약 40일 동안 그대로 둡니다. 사막모래가 며칠에 걸쳐 하던 일을 이 소금이 더 확실하게 대신해 준 거죠. 40일이 지나면 몸속 물기는 거의 다 빠지고 시신은 바싹 마른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은 붕대 감기입니다. 잘 마른 몸에 향기로운 기름과 나무 진액을 발라 부드럽게 만든 뒤 곱게 짠 삼배 붕대로 온몸을 칭칭 감습니다. 이때 붕대 사이사이에는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부적을 수십 개씩 끼워 넣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까지 정성껏 다 감고 나면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미라가 완성됩니다. 시신을 넘겨받은 날부터 여기까지 규정된 기간은 정확히 70일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 딱 2달 하고 열흘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성스러운 70일짜리 풀코스 서비스 아무나 받을 수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에는 이 영생 상품의 가격표가 엄연히 존재했거든요. 이 가격표를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집트를 직접 여행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입니다. 이 호기심 많은 여행자는 미라 공방을 직접 찾아가 상품 안내를 꼼꼼히 받아 적었는데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미라 서비스는 딱 3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상급 상품. 방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그 풀코스입니다. 뇌를 빼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항아리에 담고 값비싼 향료를 가득 채우고 고운 붕대로 감는 완벽한 공정이죠. 헤로도토스는 이 최고급 상품을 두고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기도 조심스럽다는 듯 오시리스 신 그 자체를 본뜬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값은 당연히 어마어마했고 살아서도 좋은 건 다 누리시던 왕과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였습니다. 두 번째, 중간 등급 상품. 여기서부터는 슬슬 비용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배를 직접 가르는 대신 삼나무 기름을 몸 안쪽에 쭉 집어넣습니다. 이 기름이 며칠 동안 뱃속에서 내장을 안에서부터 흐물흐물 녹이면 나중에 마개를 뽑아 그 녹은 내장을 몸 밖으로 주르륵 흘려보냈습니다. 배를 직접 열지 않으니 손이 덜 가고 그만큼 값도 훨씬 쌌던 거죠. 세 번째, 가장 저렴한 서민형 상품.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몸속을 간단히 씻어낸 뒤 그냥 나트론 소금에 70일 담갔다가 돌려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값비싼 향료도 화려한 붕대도 장기 항아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라도 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싶은 그야말로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영생 앞에서까지 가격표가 있었다니 조금 씁쓸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영생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맞춰 미라가 완성되고 무덤에 고이 안치되면 이제 죽은 이에게는 진짜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남습니다. 앞서 심장을 굳이 몸에 남겨둔 이유, 지금부터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방금 세상을 떠난 고대 이집트인이라고 상상해 보시죠. 눈을 떠보니 어둑하고 거대한 저승의 방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황금 저울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칼머리를 한 신 아누비스가 조용히 저울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가 저울의 한쪽 접시에 무언가를 살며시 올려놓습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접시에는 깃털 하나가 사뿐히 놓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여신 마하트의 새하얀 깃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춥니다. 규칙은 잔인할 만큼 간단합니다.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저질러 죄로 무거워진 심장은 깃털보다 무겁게 아래로 축 기웁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산 사람의 심장은 깃털과 완벽하게 수평을 이룹니다. 저울 옆에서는 따오기 머리를 한 지혜의 신 토트가 그 결과를 조용히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 바로 아래에는 사자와 하마와 악어를 한데 섞어 놓은 듯한 무시무시한 괴물 암미트가 입을 쩍 벌린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 암미트가 그 심장을 그 자리에서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영 저승에도 들지 못하고 그대로 완전히 소멸해버립니다. 그토록 비싼 값을 치르고 만든 영생이 마지막 저울질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죠. 심장이 아주 천천히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이 저울 앞에서만큼은 왕이든 가난한 농부든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영생 프로젝트에는 정작 이집트인 자신들은 상상조차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뒤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지킨 그 몸이 전혀 엉뚱한 곳에서 뜻밖의 영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미라라고 부르는 이 말,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이 단어는 이집트 말이 아닙니다. 미라라는 말은 원래 검고 끈적한 천연 아스팔트, 그러니까 역청을 가리키던 페르시아, 아랍 계통의 단어 무미아에서 왔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중세시대 유럽과 중동에서는 이 검은 역청이 온갖 병을 다 고치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습니다.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갈아서 먹기도 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귀한 역청이 점점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대체품을 찾다가 그만 이집트 미라에 눈을 돌립니다. 미라의 몸에 발린 거무스름한 방부 물질이 그 역청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미라 자체가 굳은 역청 덩어리로구나 하고 완전히 착각하고 맙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그 뒤로 수백 년 동안 유럽 사람들은 이집트 미라를 통째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약이라며 사서 먹었습니다. 왕도 먹고 귀족도 먹고 의사도 처방했습니다. 영원히 살겠다며 만든 몸이 수천 년 뒤 낯선 대륙 사람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세기 유럽에는 아예 미라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물감까지 있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진짜 미라를 갈아서 만든 갈색 물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오래된 명화 속 은은한 갈색 그 어딘가에는 4,000년 전 이집트인의 몸이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영국의 상류층 사이에서는 아주 기묘한 파티가 유행합니다. 손님을 잔뜩 초대해놓고 다 함께 진짜 이집트 미라의 붕대를 풀어보는 이른바 미라 언박싱 파티였습니다. 토머스 패티그루라는 외과 의사가 연 어느 행사에는 무려 3,000명이 몰렸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그토록 정성껏 감았던 붕대가 수천 년 뒤 파티의 여흥거리로 풀려난 거죠. 기록에 남은 마지막 공개 언박싱은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마거릿 머리라는 학자가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집트인이 미라로 만든 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 따오기, 악어, 심지어 개까지 신에게 바치는 선물로 동물마저 미라로 만들었는데요. 그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가 만든 동물 미라가 무려 7천만 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영혼을 향한 이집트인의 마음은 인간의 경계를 훌쩍 넘어서 있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하 196도의 통 속에 몸을 얼리는 오늘날의 억만장자와 나트론 소금에 몸을 말리던 4,000년 전의 파라오. 사실 이 두 사람은 소름이 돋을 만큼 똑같은 걸 바라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것,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계속 남고 싶다는 것. 기술은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했지만 죽음 앞에선 인간의 마음은 4,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혼을 사고 싶어 하고 여전히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쩔쩔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과 영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긴 글과 목소리로, 또 어떤 사람은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준 이름으로,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남으려 애를 씁니다. 미라를 만들던 그 간절한 마음이 겉모습만 바꾼 채 오늘도 우리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조금 뭉클해집니다. 미라를 만든 이집트인들을 두고 흔히 죽음에 집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느낍니다.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삶을 지독하리 많지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삶이, 이 사람이, 이 얼굴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도무지 사라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콧구멍으로 뇌를 빼내던 그 오싹한 공정조차도 실은 사랑하는 이를 한 번만 더 살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막의 우연한 자연미라 항구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결국 4천년을 이어지는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생을 산 사람들, 그들은 정말로 영혼을 손에 넣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3천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또렷이 부르고 있고, 그의 얼굴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들여다봅니다. 그들이 꿈꾼 건 저승에서의 영생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은 것은 우리 기억 속의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음 박물관에서 유리장 너머로 4천년 전 그 얼굴과 문득 눈이 마주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춰주세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영생을 바로 지금 여러분의 눈길 속에서 이루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오래된 페이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